바로 본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노동 시간을 우리라도 줄여야 된다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바람직해요. 아주 바람직해요. 아주 바람직하게 오늘은 어떻게든 1시 전에 좀 끝내보자. 가능할까 과연. 근데 우리가 이제 뒤쪽에다가 화면을 띄웠죠. 92. 네. 자,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평균 성적이 저 정도 되긴 했습니다만 언제 네. 뭐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까지. 어. 네. 중학교 때 이후에 공부를 놨어요. 네. 뭔 소리 갑자기? 뭔 아니 소리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부지런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서울로 진학할 필요가 없다. 저는 어. 그때 네. 아버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넌 사업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말고 공부를 하거라 했으면 지금쯤 경회 자리에 저는 송 작가님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천공 자리에 송 작가님 앉아 있 무슨 소리? 저는 한동훈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제일 탐나요. 그 자리가 제일 탐나요. 참 아깝네. 착한 한동훈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고요. 아, 아무튼 예. 주 92시간이 실제로 농담인 줄 알았는데 120시간 네. 가까이 가는 거죠 이제. 일단 이제 중간 정거장이죠. 92시간까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네, 노동부가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52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장 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하게 되면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입니다. 또 이 주 5일제 92시간 노동이면 하루에 18시간 넘게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참에 그냥 죽는 하루 거지. 이틀 몰아가지고 90시간 팍 때리고 죽자. 좀 튕기고 이틀 몰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당겨서 일을 좀 하고 나머지 날은 그냥 평화롭게 쉬어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92시간 추가 노동시간 이게 추가되는 연장 근로시간 52시간에서 기본이 40인데 연장이 50이에요. 대단한 거죠. 연장으로 더 많이 하는 거야 기본 시간보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페이를 줄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 줘야지. 설마 안 주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시키냐고. 진짜로 150%, 200% 줘가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시킬 거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해요? 안 주고 이걸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대부분 안 주고 시키겠지. 대부분 안 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자 이정일이는 92시간을 하는데 문희정 아나운서는 40시간밖에 안 해. 근데 둘이 받아가는 게 똑같아.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문희정을 자르고 또 하나의 이정희를 또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뭐 야근하는 회사들 보면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오거나 뭐 자기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야근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자기가 오케이 하고 그 다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 잘 없어요. 대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대부분 그냥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러죠. 저 오후에 갑자기 물량이 늘었네. 뭐 약속 없으면 오후에 잔업 좀 하지. 그럼 또 약속 있는데 그럼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푹 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야근을 계속하거나 뭐 3교대 근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해가 지고 나서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해요. 맞아요. 그래서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몸이 완전 망가지거든요. 거의 뭐 하루 일하면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러니까 계산만으로 단순히 시간 계산 아니 사람이 기계면은 일하는 기계 돌리는 시간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야 몰아서 한 3일 쫙 하고 남을 쉬어 이러면 사람 몸 완전 망가져요. 왜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요? 자, 근데- 웃긴 게 나치 수용소 포로 노동시간이 98시간이고요.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가 노동했던 시간이 주 105시간입니다. 심지어 아오지 탄광에서 일한 사람들도 저 90시간은 넘지 않았다고 하는. 네. 아니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아우, 이 진짜. 그 노동부가 얘기를 하면서
92시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이 참 해보고 좋겠네. 말을 하지. 그럼- 아주 그러면서- 좋겠어 아주 그냥. 그러면서 야 돈 더 줄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말을 하면서 네.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를 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의 주요 추진 과제에 직무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성과급으로 네, 하겠다. 이게 뭐냐면 호봉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연차를 채우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호봉을 성과급이나 직무급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연장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영업 성과 많이 땡겨온 사람들만 호봉을 올려주고, 그게 없으면 호봉 제도를 빼버리겠다는 거지. 회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니, 죽기 살기를 일 안 하는 놈은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아니, 그나마 법으로 52시간 해놨어도 사실은 살짝 눈치 보면서 중소기업 같은 데는 눈치 보면서도 어떻게든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거 따박따박 지키고 눈치 보지. 대다수, 그러니까 근데 대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대기업 노동자는 10%도 안 돼요. 한 2% 정도 됩니다. 대기업은. 그러니까 진짜. 나머지는 다 안 그래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업주 입장에서는 눈치라도 보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야 우리 마음대로 했대. 그럼 정말 노동자들 바로 그 점입니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노동부가 이러한 체계 개편에 실패했던 게 노사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 합의를 없애고 법적으로 이거를 강제해갖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일단 법을 먼저 만들라고 안 지키면 관두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가 앞으로 파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법무부가 비자를 개방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수입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동훈이 외국인 그렇죠. 뭐 이민 어쩌고 네, 저쩌고 만들었구나. 이민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인력 송출 회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내다본 거라는 거죠. 네. 이민청을 근데- 설치하겠다고 했죠. 네, 한동훈이. 이민청을 설치해갖고 이제 비자를 이런 외국인 비자를 비롯한 외국에 입국하는 결혼 비자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안 하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다 하는 거지 법무부가. 네. 근데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거 원래 국민 합의나 노동자들하고 합의, 노조하고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합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노동부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리고 정책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안 따르게 되면 뭐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 사유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거고, 이거 이제 앞으로 그동안 노동쟁이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갖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도 이제 법원에서 옛날처럼 노동자들 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도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근데 우리는 사실 경희 후보자 시절부터 당연히 이렇게 할 거란 얘기를 했으니까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직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설마 그런 거야, 궁금해요. 설마. 뭐가 에이, 설마야. 에이, 네. 말이 그렇지. 왜 설마 그렇게? 진짜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기습적으로, 응? 이렇게 전폭적으로 저지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엄청나다, 엄청나다. 근데 문제는 노총에서 조용해. 양대 노총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으면 국민 대파업을 하네, 무슨 뭐 총연대를 하네, 어쩌네, 개지랄을 떨고 거기 관련해 갖고 막 언론 프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 없네요. 근데 아무 말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도 이거 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로 잘 안 내줍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포털에 기사로 잘 안 결국 내죠.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저 사람들의 투쟁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노동자 대행진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겠지만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대규모 그 집회라든지 노동자 대배 이런 것들 이제 검찰이 나서가지고 불허하고 불법 집회 처리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강제 해산 내지는 집회 자체에 참여한 사람들 다 잡아넣습니다. 이번 그 화물운수 노조 보셨잖아요. 역대급으로 잡아놨어.
주동했던 사람들 중에 구속된 게 120명이 체포됐던 사람이 12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우리 화물연대 부분이 해소됐다고 알고 있지만 해소되지 않았어. 조합원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개기고 있으면서 안 하겠네라고 현장에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지금 2주일이 넘었지만.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나오잖아. 뉴스에 아예 안 나오잖아. 어떡하려고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OECD에서도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른 유럽들은 막 35시간제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주 35시간, 뭐 38시간, 40시간도 많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주 4일제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요. 재택 근무를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려고 네덜란드는 법안을 발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주 40시간으로 해서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잔업하고 뭐 더 해가지고 52시간까지 하자. 요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많은 겁니다. 사실 OECD 이게 기준으로 비대면 봐도. 시대에 재택근무가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노동자들 매뉴얼 내에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30%대 이하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나가서 내가 직접 망치 들고 뭐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관리직 내지는 일단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 바람직한 변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노동시간을 탄력화하거나 자율화하거나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형태로 이거를 줄여주는 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덜 들어요. 이 사람들 나오면 교통비, 밥값, 뭐 관련해갖고 들어가는 각종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제공해야 되잖아.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재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택하는 게 기업한테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 환경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일본처럼 내가 갖고 도장을 안 찍으면 내가 현장에서 일했다고 하는 증거가 안 남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가는 게 일본에 실패했던 70년대, 80년대 법을 꺼지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부 윤석열의 마인드. 뭐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120시간 노동 해도 좋고, 내가 일한 만치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를 법으로 막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내가 그냥 일주일에 90시간씩 일해갖고 편의점에서만 한 달에 300만 원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어. 죽어요. 18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돈에 몰두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월급쟁이에서 돈 많이 벌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충분한 여가 시간 노후 보장과 주거 안정을 비롯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선 안에서라고 하면 오히려 나는 여가를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3분의 2 아니 5분의 4예요. 지금은 노동 트렌드가 바뀌어 있다고. 그쵸. 물론 기업주들은 기분 나쁘겠지. 돈을 준다 그래도 일을 안 하니까. 심지어 웃돈을 얹어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변한 거야.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생을 풀어나는 데 있어서 일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집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트렌드들이 생겨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돌려갖고 무조건 일해, 회사가 시키면 일해야 돼, 불만 갖지 말고 해, 안 그러면 넌 도태돼. 이게 어느 시절에 나오는 근데 진짜 웃긴 게 지는 칼퇴한다? 심지어 주말엔 출근도 안 해. 술 마신다? 똑바로 일하고 일하라고 하든지. 한 번 갈 때마다 900만 원어치씩 밥 먹고 법카로. 지각하고 막 칼퇴하고 지각하고 술 처먹고 지는 그런다 또. 일주일 일정표가 공개를 해보면 텅텅 비었어.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몰라. 에휴, 참.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20대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찍었다면서요. 20, 30대 남자분들이 경을. 마침 그거는 200만 원 군인 월급 올려준다 그래서 찍은 거지. 아니 뭐 그것도 안 어쨌든 지켰잖아.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본인들이 제일 많이 찍으셨으니까. 이 찍들 더 망해라 그래. 아유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들 솔직히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없잖아요. 그쵸.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 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 본인들 어쨌든 온라인에서 뭐 입만 살아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거리 다 아는데 실제로는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는 맞아. 찌질인 거 우리 다 아는데 니들부터 그래 조심좀 하겠지. 어떻게 그 조곤조곤 사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할 수가 아, 제 있어? 말이 좀 심했나요? 어, 예, 네. 제가 그런 팩트는 애들 욕만 안 섞였지 최악의 조곤조곤이었어요. 네, 저도 그런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예, 실제로는 눈도 못 마주쳐요. 네. 네.